안녕하세요. 뿌띠리츠입니다. 여러분 혹시 ISA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많이 하시나요? 제 주변에는 정말 많이 계세요. 저를 뺀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중과세 논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세금 얘기 나오고 이러면 우리 좀 어렵잖아요. 과연 이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좀 짚어서 살펴보고,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죠? 만약 저랑 제 친구가 똑같이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ETF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저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제 친구는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똑같이 1,000원씩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저는 15.4%의 세금을 뗀 846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절세 계좌에서 투자한 제 친구는 세금을 떼지 않고 1,000원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세금 안 떼니까 일단 기분은 참 좋겠죠? 그런데 저 중요한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발생합니다. 제 친구는 1,000원을 다 그대로 재투자를 해서 만약 10%의 수익을 낸다 하면 1,000원이 1,100원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846원을 재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낸다면 약 9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 친구랑 저 사이에 벌써 한 80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차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에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과세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당금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부분이 같이 없어지게 된 거라서 투자자들이 좀 화가 많이 났었죠. 앞으로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혜택도 더 이상 못 받고 복리 효과 극대화 같이 못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절세 계좌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굳이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일반 계좌에서 내가 해외 ETF를 직투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생긴 거는 그동안에 세금을 안 뗐던 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좀 바뀌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동안에도 세금은 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세금이 보전되면서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이중과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했는데 이걸 재투자를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혹은 ISA 계좌가 만기가 돼서 여러분이 그걸 해지해서 찾으실 때 그때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배당 소득세를 냈는데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찾을 때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중과세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거든요. 우선 전 절세 계좌를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일반 계좌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따박따박 배당 소득세를 떼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배당금을 저도 재투자 하잖아요. 만약 제가 그 돈으로 해외 주식을 산다, 그러면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저 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ETF를 산다, 역시 ETF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중과세 혹은 삼중과세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왜 화가 나는지 그 부분은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면서 앞으로 이제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당금에 대한 이 비과세 혜택은 사라졌고, 그래서 복리 효과를 막 극대화할 방법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보다는 세율이 좀 낮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라기보다는 여전히 남아있는 혜택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이 부분이 나에게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그걸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ISA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저로서는 그것도 좀 부럽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뒤늦게 인지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자 기사에서 보니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떼긴 떼는데 안 떼는 건 아니고요. 뗀 만큼 크레딧 같은 걸 쌓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아니면 연금을 뭐 수령하거나 이럴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좀 해준다. 뭐 이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투자자들이 진짜 베네핏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 극대화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내야 될 세금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제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이런 논란의 사태를 보면서 세금이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거가 화가 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좀 분노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금융권이 좀 더 못마땅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세금을 과세하는 어떤 프로세스의 변경이 뭐 2025년도에 갑자기 된 거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건데, 이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는 2021년도부터 계속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도 시행 예정이었다가 조금 더 연기가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그걸 시행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금융권이 이걸 몰랐을 리가 전혀 없잖아요. 제 주변에는 작년에 거의 연말쯤에서 ISA 계좌 만든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들었냐? 아니,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심지어 저도 작년에 이제 증권사에서 해주는 절세 관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ISA 계좌의 어떤 좋아지는 혜택들, 뭐 예정되어 있는 세법 변경 사항들을 설명해 줄 때도 뭐 한도가 늘어난다던가 뭐 이런 좋은 점들만 얘기해 줬지 이런 단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저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고객이 가입할 때 이런 세법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적어도 뭐 증권사 홈페이지라도 이런 안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또 최근에 봤던 이제 ETF 관련된 변경사항 중에 우리가 TR이라고 토탈 리턴을 해주는 ETF들이 있었어요. 뭐 똑같이 타이거 미국 S&P 500인데 뒤에 TR이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뒤에 TR이 붙은 것들은 이제 배당금을 내가 수령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를 해주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금을 내가 받지 않으니까 세금을 떼지 않고 또 고스란히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TR도 세금 혜택이 너무 과하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7월 달부터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큰 이런 사항들은 정부도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정부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하는 주체가 금융권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권도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가 되고 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세 계좌에 하셨던 분들이 네, 이럴 바엔 해외 직투하고 말지. 뭐 이렇게 이제 이동을 아예 해버리시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투자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게 워낙 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매해 뭔가 바뀌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세법들이 나를 위해서 뭐가 좋아지고 이럴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그 돈을 투자해서 또 내가 열심히 굴려서 불린 돈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또 안 낼 순 없는 거잖아요. 이왕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하면 차라리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불려서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우리가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그 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자산 30% 룰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한테 세금 가져갈 거면 이 안전자산 30% 룰을 빨리 없애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투자라도 내 맘대로 하게 좀 확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 401k 플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개별 종목도 다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개별 종목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자산 30%라도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위험한 투자는 ETF인데 ETF는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안정적인 투자니까 20대, 30대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은데 이 안전자산 30%는 정말 의미 없는 것 같거든요. 투자는 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건데 이런 규제로 막 막아놓고 이런 것보다는 확 열어주고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금융교육을 투자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뭔가 이런 인프라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지 뭐 안전자산 30% 이거는 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도 다 나랑 관계가 있고 저런 얘기도 다 나랑 연관이 되거든요. 심지어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이 많고 잘 모르는데 관세 뭐 이런 것들도 귀에 들어오고 막 이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직접 하시면서 세상을 더 크고 넓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절대 어렵지 않고요. 주식 투자하면 집안 망한다. 이건 진짜 옛날 얘기고 주식 투자로 집안 망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올바르게 투자를 하시고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주식 투자만큼 쉽고 편한 투자가 없거든요. 부동산은 대출 없이 투자하기 힘든데 주식은 대출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가진 내 돈만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투자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내 자산을 아주 크게 불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식 투자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린스 라이프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는 재테크 초보, 투자 초보들이 모여 있어요. 제린스 라이프에서는 돈을 모으기, 절약하기, 그리고 소수점 투자부터 시작해서 월배당 투자도 같이 하고 그리고 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성장주 투자를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투자 클럽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재테크는 혼자 하면 좀 어렵고 재미도 없고 금방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면 그나마 조금은 더 재미있고 조금은 더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성과도 낼 수 있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혹은 20년까지 내다보고 함께 모여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도 제린스 라이프에 오셔서 저랑 그리고 이미 와 계신 다른 제린이들과 함께 재테크를 오랫동안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 오시는 길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요즘 미국 쪽은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또 딥시크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정신없고 미국도 정신없고 양쪽이 다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혼란에 빠져서 왔다 갔다 막 괴로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내야 되는 것들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뿌뜨리치도 여러분의 멘탈을 더 잡아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절세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올해 변경된 이런 세법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이 방안조차도 그닥 와닿진 않는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그래도 절세계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없애기보다는 여기에서 투자를 조금 이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빨리빨리 키워서 세금 따위 그냥 팍팍 낼 수 있는 더 큰 부자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추위가 이제 한풀 좀 꺾이나 싶은 날씨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